손아준 김계남에는요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이씨 왕실 끝장내고 손씨 왕실 김씨 왕실 열자는 아주 개 도라이 같은 피바다를 추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저앉힌 게 누구냐면 여기 그 오른쪽 사진의 할배 최시형, 해왈 최시형, 당시 동학 2대째 이제 지도자죠. 그래서 동학이 여름에 주저앉혀졌다고요. 동학 내부의 힘에 의해서 동학 내걸고 날뛰는 자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그 좌파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사적 유물론, 공산주의적 그런 역사관에 많이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들은 동학을 이제 갑오 농민 정쟁이라고 부르고, 이게 국사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엥겔스의 독일 농민 전쟁에서 본따온 거예요. 오케이? 그 갑오 농민 전쟁, 독일 농민 전쟁에 제일 가까운 모델이 어디냐? 손아준 김계남 노선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학에서는 개족보예요. 개족보라고요. 밟혀서 주저앉힌 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엥겔스를 갖다 들이대려면, 공산주의 역사 해석을 갖다 들이내려면, 오케이, 손아준 김계남이는 여기는 그 계급적 농민혁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동학은 종교성이 강해서 동학 스스로 이 개또라이 같은 피바다 계급 농민혁명을 하려는 그런 흐름을 주저앉혔다. 그렇게 공정하게 얘기하세요. 공정하게 얘기하시라고. 이 머리 꼬인 국사학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최시영 할배가 2차 봉기를 겨울에 일으킨 건 왜 그랬냐? 1894년 여름에 왕실을 일제가 장악했거든요. 장악해서 이제 일제가 쭉 끌고 가니까 이제 이 2차를 일으킨 거죠, 여기서. 2차 일으켜갖고 말하자면 보국 안민, 그러니까 왕실과 주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킨다. 이런 걸 가지고 2차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뭐 노선이 다른 노선은 아니죠. 그 에너지를 그렇게 쓸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더 아래로 깔렸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제어를 못한 거죠. 밑에서 끌어오르는 거를. 이 전봉준이나 손아준 김계남이가 불질러 놓은 거를 그 열기를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니 김장에 김치를 담을 때요. 그거 다 열어놓고 하면 김치 바로 쉬죠. 김장 남았으면. 안 되죠, 김장. 김장 나오면은 공기가 안 통하게 해서 잘 이걸 숙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억눌러가지고 더 숙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최시영 할배가. 밑에서 하도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2차 봉기 했고 2차 봉기 때 뭐 예를 들면 학살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학 봉기도 보면 피바다 학살이 없었다고요. 이게. 단적인 예가 그거죠. 동학은 이름 자체가 서학을 겨냥해요. 저기 어디야. 첫 지도자, 최재우. 그러니까 이제 만든 사람, 창시자 최재우가 남긴 동경대전인가. 거기 보면, 서학을 공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좋은 진리라 그러고 남들이 와서 서학을 얘기를 하는데, 남들이 와서 우리한테 뭐 가르쳐 줄 때 반드시 좋은 뜻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잘 봐가지고 우리 나름의 신앙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 거기에 보면. 첫 대목에. 근데 그러면은 서학의 엔티테제로서 서학에 대항하는 동학으로 나왔으니까 동학 일어났을 때 천주교쟁이, 서학쟁이들 다 잡아 죽였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의화단 난 봤잖아요. 아까 태평천국 봤잖아요. 안 잡아 죽여요, 동학. 선교사도 안 잡아 죽이고. 오히려 이 할배가 이게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찍은 사진이에요. 누구야? 최시영 할배? 이 오른쪽 사진이. 야, 할배가 어디서 사형을 당하셨냐 하면은 저기서 당했다고. 저기 어디야? 저기 단성사 자리. 그래가지고 이제 주검을 수습을 못하게 할 거예요. 주검을 남산 밖에 있는 성벽 밖으로 갖다 버리니까 그 주검을 빼내갖고 엎고서 경기도 광주, 여주까지 튀어서 지금 곤지암 있는 데다가 산 한 7분 응선까지 헥헥거리면서 올라가서 거기다 근사하게 큰 묘를 써준 건 누구냐? 경기도 광주 여주가 뭐 어딥니까? 천주교의 아성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최시영 할배 묘 써준 게 천주교인들이었다고요. 왜냐? 최시영 할배가
도망 다닐 때 그 남한강 천주교 아성 지역을 도망 다니는데 이 도망 다닐 때 이런 말을 남긴다고요.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정신적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긴 말이 뭐냐? 동학이 서학을 만날 때, 즉 한국인이 서양 문명을 제대로 해석할 때 천지가 개벽한다. 그렇게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그게 최시영 할배가 남긴 마지막 말로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말은 그거예요. 1898년에 이제 저기 교수형을 당했는데 교수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이제 갑년에 칼이 뽑혔구나. 갑년이란 갑을 병적 무니까 첫 해에 칼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 첫 해가 뭘 가리킬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분분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역사 몰라요, 사람들이 잘. 이거 저기 그 김지아 시인이 잘 아시는 역사예요. 그 집안이 그쪽이랑 깊어갖고. 그 갑년이 첫 해의 칼.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입니다. 1898년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쫙 그냥 대중집회로 올라오면서 입헌군 주제 주장하거든. 헌법개혁.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운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공화파라고 이제 공격을 받는다고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공화파죠. 근데 왕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지, 입헌군주로서. 그때 그 패를 받았어야 돼요. 그게 망국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패였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피바다가 없다고요. 갑신정변, 동학봉기, 그 다음에 기독교 전파에서부터 현대문명 이해하는 그 흐름 딱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로 1898년에 퍽 한번 대중운동이 평화스러운 대중운동이 폭발해 나와요. 셋 다 보면 피냄새가 덜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동학봉기도 1차의 일부 손아준 김계남이 쪽에서 나지 그것도 동학 스스로 정화시켜버리잖아요. 밟아서. 이러한 삶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마음이 바로 우리와 일본, 우리와 중국 사이에 이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쳤을 때 민초 차원에서 보여준 멘탈의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정도 먹고 살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동맹의 이제 지정학적 그 이중주를 한번 봐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정학과 정신의 이중주예요. 한미동맹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구한말에서 1931년까지는 지정학과 정신이 분리된 때예요. 지정학으로 보면 미국은 일본 편이에요. 정신은 뭐냐? 미국의 최상층 지식층, 호모 헐버트 같은 선교사들이 대변하는 최상층 지식층은 한국을 지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지정학과 정신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 일제에 대해서 뭐 딱히 커다란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러시아 잘 막아주면 돼. 러시아 혁명 후에는 반공 잘 해주면 돼. 이런 지정학적 파트너니까 민간 정신 차원에서는 한국 쪽으로 왔다고요. 미국의 베스트 지식인들이.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구한말의 선교사. 그 다음에 1910년에 펼쳐진 10년, 11년에 펼쳐진 그 기독교가 주도하는 새마을 운동인 YMCA 운동. 그래서 그거 일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지도자들 다 때려잡은 백오인 사건. 그것도 다 풀어내게 만들고 우남 이승만이 뛰어서 미국 가서. 그 다음에 일제 내내 기독교 중심의 독립운동 분위기. 이게 다 보면은 일제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정학이나 경제로는 안 엮였는데 정신이 먼저 엮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미동맹의 뿌리가 깊다고요, 이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지정학과 정신이 1차적으로 엮일까 말까 간을 보기 시작한 게 1931년에서 1941년입니다. 1931년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직영체제로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간접지배체제였어요. 1918년 이후로 만주는 일제의 간접지배체제였는데 한 13년 만에 귀찮으니까 다 걷어치우고 뻔뻔스럽게 직영체제 만들어요. 만주 직영체제화, 만주 직영체제. 그게 만주사변입니다. 31년에. 그 기겁을 한다고요. 영국, 미국, 서유럽 열강들이. 1937년은 중일전쟁 일으켜서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영국, 미국, 서양 열강들을 쫓아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1941년 12월 6일에는 드디어 진주반을 내려서 미국을 적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31년에서 4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일제랑 분리 대립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는 게 41년이에요. 그러면 정신과 지정학의 동맹의 완성은 어디냐? 당연히 전쟁 중부터 시작하죠. 41년에 시작해서 한미동맹 6.25 거쳐가지고 한미동맹 나온 1953년까지 12년 동안 지정학과 정신의 동맹이 이중동맹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삼중동맹이에요. 경제까지. 우리가 그때 가트 가입하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 우즈 세계 경제체제에 우리가 가입하니까 지정학, 정신, 경제 이 삼중동맹이 그 12년에 형성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과 정신의 그 삼중동맹 혹은 이중동맹의 절정기가 어디냐. 53년에서 71년이에요. 그때는 미국도 강인하고 확실한 반공이었고 소련과 정확히 대립하고 있고 중공과 정확히 대립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건 지정학으로도 일치, 경제로도 일치, 정신으로도 서로 일치.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서로. 그러다가 이제 이 지정학과 정신의 지정학과 정신 이 분열 충돌한다고. 이게 언제부터냐? 미국이 몰려갖고 인도차이나에서 몰려서 중국과 손잡고 중공을 중국 대접을 해주고 중공 즉 새로운 중국과 지정학적 밀월 관계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왔냐? 한 40년 넘게 온 거예요. 44년. 2016년 트럼프 등장 전까지. 그렇게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정신이 내부에서 붕괴해버리고 우리는 미국이 붕괴한 것보다 더 붕괴해버리고. 그 남는 문제 뭐냐? 미국 자체에서 어떻게 자기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기의 경제적, 지정학적 포지셔닝과 대응하는, 제대로 대응하는 짝꿍을 이루는, 정합성이라는 건 짝꿍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compliance, 영어로.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의 문명적, 경제적 리더십과 짝꿍을 이루는 멘탈, 문화를 미국도 확립시켜야 되고 그거 확립 지금 시켜보려고 좌충우돌하니까 트럼프 보고 미친놈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완전히 개망가져 있는 이런 전체주의 빨이 정신문화,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정신문화,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우리의 지정학,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또 우리의 경제, 세계시장 속에서 같이 엮여있는 이것과 대응하는 정신문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죠. 그것과 짝꿍을 이루는. 그 변화가 양쪽에서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제대로 확립된다. 북한 해방을 계기로 해서 중국 길들이기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 우리 한 100년 이제 가는 거예요. 최소한 10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기적적인 운동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말하자면은 지정학과 정신이 대립돼서 분열된 상태에서 나온 운동이에요. 1919년에는요. 일제가 최강의 영미 파트너예요. 일제가 사람들이 그랬지 하고 기억나실 텐데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에요. 영미편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래갖고 중국에 있는 그 독일 거 다 빼뜨리고 뺏어서 꿀꺽하고 이게 일제라고요. 전쟁 끝나고 나서요. 서방 세계는 완전히 나른하고 부패한 무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대가당이라 그러죠. 이거 뭔가 보시려면요.
좀 변태스러운 작품 보시려면 북회기선을 보세요. 북회기선. Tropic of Cancer. 여러분, 캔서가 우리가 암이잖아요. 암인데, 그 캔서의 원래 뜻이 개예요, 개. crab. 근데 이 별자리 개자리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다가 일치할 때, 북반구가, 그때가 우리 하지예요. 그러니까 북위 23.5도인가 위도가 그때 이제 태양이 딱 걸리는 그때라고요. 우리 하지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Tropic of Cancer 그러면 개자리에 있는 그 지역, 그래가지고 그게 북회기선을 뜻해요. 개자리를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궤도. 그래서 북회기선을 뜻한다고요, 그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거 다른 뜻이 있잖아요. 암의 천국이잖아요. 사회가 암처럼 다, 암세포 퍼지듯이 다 퍼져갖고 정신이 썩은 거예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변태스러운 온갖 인간관계, 파리에서 전후에 그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너무 변태스럽고 너무 좀 안 좋은 작품이야. 그런 거 좀 점잖은 작품 없냐? 그럼 권해드립니다. 아마 그게 포크너죠. 미국 최대의 문호. Tender is the night. 밤은 부드러워라. 번역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영어로 읽었어요. 그것도 세계제 1차 세전과 2차 세계전 사이에 아무 도덕도 없고 무도덕하고 나란하고 부패한 그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서방의 유럽에, 특히 서유럽의 멘탈이 그 지경에 가니까 거기서 파시즘 나오고 나치즘 나오고 공산당 날뛰고 사회가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였다고. 그걸로 진입할 때요. 1919년이. 좀 머리 있고 기계 있고 혈기 있는 놈들은 또 역사 발전은 우리 소련 공산혁명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뿅 속기 시작할 때라고요. 소련 혁명이 1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거기다가 국제 정세로 보면 세계 제1차 세전 끝난 게 1918년인데 그로부터 사실상의 세계 제2차 세전은 37년 중일전쟁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불어 한 20년도 안 걸린 거예요. 19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 시기 사이니까 정세는 굉장히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은데 아래는 피와 죽음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에서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일본의 부속 지역이라고 생각한 한반도의 사람들이 특히 기독인들, 특히 우남이승만, 특히 선교사들의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문명, 과학, 자유, 개인 이런 거를 주장하는 비폭력 시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세계 시장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멘탈과 삶의 방식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낙관적이고 잘 갈 거다. 아니 지금 세상은 세계 제2차 세계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은 정신이 망가졌고요. 소련에서는 공산혁명이 날뛰고 있는 와중이에요. 전혀 낙관할 게 없는 상태예요. 거기서 그냥 이 문명과 삶에 대한 낙관을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더 황당한 건, 더 이상한 건 발은 일제에 잡혀 있는데 그 일제는 미국의 파트너야. 정신은 근데 미국의 베스트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은. 이 베스트 정신을 갖고 일제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정신에 있어서의 한미동맹과 지정학이나 경제에 있어서의 정신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지정학과 경제에 있어서 미일 동맹 때문에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오케이? 너희 둘이 지금 당장 국면에서는 동맹이라 그래. 미일 사이에. 그건 그렇고 우리는 현대 문명을 이끄는 게 앞으로 미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에서 온 좋은 그 현대 문명에 대한 아이디어에 바탕을 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독립 주장할게. 완전히 지정학과 정신을 분리시켜 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거의 희한한 운동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또는 이 전빨들, 또 미국에 있는 전빨들이 3.1운동 말아먹으려고 온갖 지금 난리를 다 해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전빨들이. 뭐 여기 지금 광화문 저기도 다 저기 태극기 집회나 하지 말라고 다 밀어붙이려고 지금 박원순까지 해서 뭐 엄청난 뭐 작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단체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또 저랑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늦었지만 사실은 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한미 민간 동맹, 민간 정신 동맹의 그 금자탑으로서 3.1운동을 규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미국의 시민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한국계 미국 시민들, 저 이렇게 만든 문서가 미국, 상하원, 미국 의회에 그 자료 문서로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가 실제로는 그 문서 거의 그대로 미국 뉴저지 주의회에서 저게 됐습니다. 선언, 레졸루션, 의결로 채택이 됐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딱 여러 개 다 앞부분 전체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앞부분이 한 6, 7페이지 돼요. 근데 잠깐만 살펴볼게요.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eeply pro-North Korea and pro-China. 이 한국의 정부는 아주 깊게 친북적, 친중적 성향을 가진다. It acts like a royal alliance for China and NK. 한국의 정부는 중국 및 북한의 동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Its domestic policies amount to quasi-totalitarianism, brainwashing and terror purging. 한국 정부의 국내 정책은 세뇌 및 공포 숙청으로 이루어진 유사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Many Koreans have become imbued with the false idea of peace at any cost, the main theme of the propaganda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많은 한국인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노예가 되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그릇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같은 세뇌는 지금 한국 정부의 핵심적 프로파간다이다. Even though it means that they fall prey to the nuclear-armed democidal totalitarian cult. 이런 식으로 노예가 되더라도 평화가 좋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핵으로 무장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왜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3.1운동 100주년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어. 맞아. 네, 축하합니다. 라는 사인을 왜 한국인들한테 보내야 되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문건이었어요. 미국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게 길어요. 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출장 가서 이제 강연하려고 한 30분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제 요런 제목, 요런 거죠. 한미 동맹은 The alliance has a deep and rich historical context shared by American and Korean people. 한미 동맹은 한미 두 국민 간에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역사적 문맥을 갖고 있다. People to people, spirit to spirit alliance began 1880s, almost 60 years before any political, economic or military alliance. 민간 대 민간, 정신 대 정신의 동맹이 이미 1880년대 말에 시작됐다. 이거는 거의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동맹보다도 거의 60년 앞에서 이미 시작됐음을 뜻한다. The early stage people-to-people alliance culminated into the 1990 nationwide peaceful upheaval that is March 1st movement. 이 초기 단계에
민간 대 민간의 정신의 동맹이 1919년 3.1 운동으로 크게 분출된 거다. Christian community supported by Americans in Korea led the March First.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원받는 기독교권이, 기독인들이 이 3.1 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배경 문서 뒤에, 이런 레졸루션을, 이런 의결안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결안 초안이 붙어 있는 그런 문서들을 미국에 있는 우리 동료들, 또 우리 교포 시민들, 미국 동지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조그만 그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 이렇게 무슨 군사 동맹이 어떻고 경제계에서 그러니까 군맥, 그 다음에 경제적 관계 금맥, 그 다음에 학문적 학자들이 떠든 학맥, 이러한 동맹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민간 차원의, 민간 대 민간, 시민 대 시민의 굉장히 깊은 동맹이 맺어져야 돼요. 그게 3.1운동 100주년의 의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